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. 예,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흔히 또는 자주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몰래카메라, 몰카, 보통 많이 몰카라 그러죠. 몰래카메라. 그래서 뭐 여자의 뭐 치마 밑을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다른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관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찍는 거,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. 그리고 특히 이제 고위직의 사람들, 예를 들어 검사, 또는 뭐 판사, 또는 뭐 고위 공무원, 또는 최근에는 이제 언론인, 뭐 간판 앵커들,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그 몰래카메라를 찍었는데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막 여러 차례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카메라에서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를 우리들 봅니다.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갖게 되는 생각은 이거죠. 왜 그거를 찍을까?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. 왜 몰래카메라를 찍을까? 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호기심인 분들도 있지만 어쩌면 당사자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찍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,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다, 이런 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결론부터 얘기하면서 좀 풀어가면요, 이 몰래카메라를 찍는 거, 이것은 물론 단순히 호기심으로 한두 번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반복적이고 또 끊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병이다 라는 거예요.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강박 같은 장애들이 있잖아요. 그 병이잖아요.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예전에 다큐멘터리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강박증 환자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집에 이렇게 타일이 이렇게 있는데 타일 개수를 하나, 둘, 셋 다 이렇게 세는 거예요. 그걸 세는데 그걸 세지 않으면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해서 그걸 다 세야지 방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영상을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고 또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알면서 피로,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알면서도 그걸 하는 거잖아요. 하고 싶지 않은데 또 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면서도 하게 되는 거. 그게 이제 어떤 강박의 어떤 병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 몰래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몰래카메라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두 번 호기심으로 이렇게 찍었을 수 있어요. 호기심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찍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부 그것이 호기심이나 또는 어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좀 몇 번 찍다가 이제 그만하고 이제 평생 안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이것을 빈번하게 찍고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 자기가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찍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? 이 사람들이 병이라는 거예요. 이제 처음에는 이런 병으로서의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들도 이제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제 처음 이제 알코올 중독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해 볼게요. 알코올 중독이 처음에는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이거는 스트레스 해소용이야. 이거는 뭐 내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아. 즐기는 거야. 뭐 이 정도는 약이야.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먹잖아요. 그런데 이제 알코올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 아닌 사람들의 이제 나중에 갈리는 게 이제 알코올 중독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계기 또는 진짜 너무 힘들면 끊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중독인 사람은 끊지를 못해요. 또 뭐 한두 달 이렇게 끊다가 다시 마시고 또 끊다가 마시고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계속 마시게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. 이게 이거랑 이제 몰래카메라도 비슷한 거죠. 이제 사실 한동 호기심으로 찍는 사람들은 또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길 가는 뭐 예쁜 사람들을 찍는다던가 뭐 정말 뭐 치마 밑까지 찍는 건 아니어도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 중에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뉘는 거죠.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한때의 뭐 그런
잘못이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가 계속 이제 이어져 가는 거죠.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나중에 공무원이 되고 뭐 고위직 공무원이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 언론인이 되고 방송인이 되고 이래도 이거를 이제 끊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. 나중 돼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제 다시 하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 왜 이런 병들이 생기느냐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통 뭐 행위 중독자, 특히 이제 성 중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성 중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안에 병적인 욕구가 있습니다. 그 욕구를 이제 성 중독자들은 lust라는 단어를 써요. lust, 병적인 정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중독자들은 다 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각각의 이름만 좀 다르지 다 있어요. 뭐 알코올 중독자들은 craving, 그래서 어떤 갈망, 또 뭐 마약 중독자들도 뭐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빅피쉬라 그래서 딱 꽂히는 거,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어떤 그 갈망, 병적인 갈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병적인 갈망들은 마치 용암처럼 모두 뿌리는 똑같아요. 그런데 이게 어디로 꽂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.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, 어떤 사람은 성에, 어떤 사람은 약에, 어떤 사람은 도박에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용알처럼 타오르는 것이 그 뿜어져 나온 꽂힌 그곳에 계속해서 이제 파고들게 되고 이제 그쪽에 중독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각각의 중독 쪽에서도 이제 또 나뉘거든요. 어디에 꽂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 좀 옮겨가니까 또 이제 도박 중독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화투에 미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어떤 카지노에 미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 도박에 미친 사람이 있고 이게 그 안에서도 이제 판이 갈리는 게 이제 거기 꽂힌 것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이거든요. 이 병적인 갈망이 있는데 이게 딱 꽂히면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성 중독자들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. 성 중독자들도 병적인 갈망이 있는데 성욕하고는 달라요. 성욕은 이제 건강한 마음이고 이 병적인 정욕은 그냥 뭔가가 외부의 것들이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인데 이 병적인 이 갈망이 이제 성 파트로 이제 꽂힌 사람이 성 중독자고 이 중에서 이제 어디 한 파트에 이제 꽂히게 되는 거죠. 그 중에 하나가 어디에 꽂힌 거냐면 이제 몰래카메라에 딱 꽂힌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딱 꽂히면 이제 이게 그쪽으로 계속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병적인 갈망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그 어떠한 인간적인 힘보다도 강합니다. 그래서 절대 인간적인 힘으로 끊지를 못해요.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여러분의 주변에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의사분들이 학교에서 그 중독에 대한 파트들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지 아주 짧게 배우고요. 그리고 별 소망 없는 파트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. 물론 이제 뭐 종독 전문 뭐 그쪽으로 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하지만 또 그걸 어떻게 또 인도해야 되고 어떻게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고민들을 좀 더 하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의학에서는 사실 중독 파트를 제끼고 넘어가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았습니다. 이제 우리가 왜 몰래카메라를 자꾸 찍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죠. 그 이유가 이제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그 이거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병적인 갈망이 있고 이 병적인 갈망이 너무 커서 이제 그 한번 꽂힌 것에 있어서 이제 올라오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튀어나가기 때문이죠. 근데 이제 이게 그 평소에는 이제 잠잠한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용암이 덜커덕하고 올라오면 이제 쫙 출렁하고 하면 약한 곳에 뚫고 나오듯이 이제 덜커덕하고 올라오면 그쪽으로 쫙 꽂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중독자는 이 병적인 갈망이 있고 이 병적인 갈망이 어떤 한 파트로 꽂히게 되는데 이 몰래카메라에 자꾸 재발해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쪽에 꽂힌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 끊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을 걸고 인생을 걸고 결혼을 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물론 내가 이걸 잃어도 이걸 하겠다 이건 아니지만 내가 그 순간만큼은 이 충동이 너무 심해서
직업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지 못하고 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. 이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러 강박증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도박 중독자나 또는 마약 중독자 같은 다른 여타의 중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, 이거는 중독에 그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해도 우리가 끊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이걸 중독의 파트로 두시고서 여러분 해나가셔야 합니다. 한때의 실수라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재발하지 마셔야죠. 그러니까 재발이 아니죠. 중독이 아니니까 그런 거 하지 마셔야죠. 범법도 되고 또 여러분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.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좀그 미안한 마음 가운데 또 자신의 삶에 좀 충실하고 또 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셔야겠죠. 보상의 마음으로. 또 죄책감의 부분에 있어서는 신께 이렇게 맡기면서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제 보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겠죠. 그런데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, 이런 사람은 중독의 파트로 자기를 이해해야 되고, 내 안에 병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, 그리고 이 병적인 갈망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끊지 못하는 거를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. 예,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몰래카메라가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, 그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그냥 저 변태 새끼들, 뭐 아니면 또 뭐 그런 식으로 화학적 거세 뭐 이런 식의 얘기들만 많이 하는데, 감옥에 넣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, 사실 근본적으로 이걸 중독의 뿌리로 좀 두고 근원으로 생각하면서 좀 다루면 그것에 좀 그림이 보이고 그 다음에 스텝들이 좀 보인다는 거,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이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고 여러분 사연들 이렇게 나누면서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래도 지지하고, 물론 이제 뭐 제가 그런 범법행위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위로하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또 힘내시고 또 여러분들 또 중독의 뿌리 가운데서 여러분 같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런 부분은 같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